자, 37회요. 다음 문장에 띄어쓰기가 맞으면 0, 틀리면 XP 하시오. 내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수죠, 수. 근데 이 수는 의존명사죠. 그래서 항상 띄어쓰기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의존명사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도 항상 말을 했지만 의존명사 앞에는 이렇게 관용어의 형태가 온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관용어의 형태가 온다. 근데 이 관용어의 형태가 사실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의존명사 앞에는 동사, 형용사의 어간에다가 관용사형 전성어미가 붙는 거예요. 근데 그 관용사형 전성어미가 뭐냐면 이렇게 이게 기본형이 뭐냐면 하다잖아요. 하다의 어간 하에다가 뭐를 붙인 거예요? 관용사형 전성어미 리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관용사형 전성어미 니은이나 리을 같은 경우 이런 게 붙어서 그 다음에 오는 이 의존명사를 이렇게 수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띄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곳에서 주문할 물품의 개수는 20 내지 30 정도입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서는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곳을 붙였을 거냐, 띄었을 거냐, 요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어 형태소로 구분을 하게 되면, 얘하고 얘가 형태소가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이, 그, 저 이런 말 들어봤죠? 이, 그, 저를 형태소로 하게 되면 따로, 그리고 품사도 이, 그, 저는 관용사예요. 근데 저 뒤에 오는 곳이라는 것은 명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붙은 거죠. 붙어가지고 이제는 한 단어로 이렇게 취급을 해주죠. 그래서 이곳, 저곳, 그곳 다 한 단어로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 저곳, 그곳 이렇게 돼서 한 단어가 되게 되면 품사도 바꾸겠죠? 품사도 대명사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뭐 이분, 저분, 그분 이런 것도 같은 형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굳이 또 한 가지 한다게 되면 요런 거죠. 요 내지. 근데 요거하고 비슷한 게 여기 밑에 문장에서 요 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내지라든가 겸 같이 앞 단어와 뒷 단어 같은 경우를 연결해 주거나 이렇게 나열을 할 때 쓰는 단어들 있죠? 그럴 때는 앞에 뒤에 다 이렇게 띄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장 겸 대외협력실장을 맡고 계신 김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도 뭐 요거 겸 때문에 나온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한다면 이거는 뭐 띄어쓰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요 님이라는 거 저번에 한번 말을 했었죠? 요 님이 품사가 뭐냐면 요거 혼자 쓸 수 없잖아요. 따로. 그렇죠? 항상 여기에 붙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전미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미사. 그러니까 얘는 혼자 쓸 수 없죠. 그리고 문장 맨 앞에는 올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님 말고 임이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임이라는 단어는 얘 명사예요. 얘는 문장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용운의 시 제목 중에 님의 침묵이라는 그 제목의 시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님의 침묵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원래는 이렇게 바꿔줘야지 정상인데 그 작가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으니 그거는 그냥 원작자의 의도를 살려서 그냥 님의 침묵 이렇게 한 거지만 맞춤법에는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학교에서만이라도 공부해라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서는 다 붙였죠. 여기 학교에서만이라도
또 이렇게 다 했지만 다 여기서 보게 되면 다 붙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도 조사고, 만도 조사고, 또 이라도 또 조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다 조사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 붙였어야 된다. 물론 이게 조사도 또 나눌 수가 있잖아요.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격조사라는 거하고 보조사라는 거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물론 얘는 격조사에 해당이 돼요. 부사격조사. 근데 얘네들은 이제 보조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간 뭐 격조사든 보조사든 띄어쓰기에서는 다 앞에와 붙였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는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기보다는 자상한 어버이이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요거 우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시대하고 붙였을 거냐 띄었을 거냐 이렇게 된 거 있죠. 당연히 여기 띄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이 우리라는 단어하고 뒤에 나오는 단어하고 붙여서 한 단어로 취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크게 세 가지 같아요. 하나는 우리나라, 거기다 써놓을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우리 글, 우리 말, 요거 할 때는 한 단어로 취급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 글 이렇게 할 때는 한 단어로 취급을 해서 붙여 써준다. 근데 다른 단어가 올 때는 띄어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스승이라기보다는 이라는 말 있죠. 여기 이게 붙였어야 되는 거죠. 여기를. 그래서 스승이라기보다는을 다 붙였어야 돼요. 그래서 스승하고 이 있잖아요. 그 이는 서술격 조사 이다 있잖아요. 그 서술격 조사 이다의 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락이 띄어 쓰는 건 아니고, 락이라는 것은 뭐뭐라고 하기의 줄임말이에요. 예. 뭐뭐라고 하기, 이것도 형태로 분석을 하게 되면 조금 복잡해지는데, 라고 하기를 줄여서 락이라고 하는데, 이거 붙였을 거냐 띄었을 거냐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왜냐면 락이니까 문장 맨 앞에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붙여 쓰고, 그 다음에 보다는 다 조사 이렇게 돼서 그냥 다 붙여 쓰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동네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요거 보세요. 앞에 우리가 나왔는데 여기 동네가 나왔죠? 근데 아까 말했었던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 글 이거 빼고는 그냥 다 띄어 쓴다. 띄어 써야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여기서부터입니다. 붙였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그 다음에 그 서는 뭐뭐에서의 줄임말이에요. 에서의 줄임말인데 쟤도 마찬가지로 조사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붙어도 또 조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입니다도 마찬가지예요. 입니다가 사전에 찾아보면 입니다가 안 나오죠. 그럼 뭐라 찾아야 되죠? 이다. 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 얘도 조사예요. 그래서 다 붙여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의실에서 밥을 먹으면 안 된다. 요거요. 안 하고 뒤에 나오는 되다를 띄었을 거냐 붙였을 거냐. 저번에도 몇 번 나왔었죠. 여러분들이 이거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쉬운 방법은 요 앞에 절대 또는 전혀 이런 말을 붙여보는 거죠. 붙여봤는데 괜찮더라 그럼 띄어 쓰는 거예요. 안 하고 되다 이렇게 띄어 쓰는 거예요. 근데 강의실에서 밥을 먹으면 절대 안 돼. 어이구 어디 갔어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예, 그러니까 얘 띄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붙였을 때는요, 뭘 집어넣냐면 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잘 집어넣었을 때, 잘 되더라. 그러면 안 하고 되다를 붙여 쓰는 걸로 이렇게. 자, 한자성어. 부모를 잘 섬기고 효성을 다함을 이루는 말 이렇게 되는데요. 6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읽냐면 혼정 신성 이렇게 읽어요. 혼자가 저물다, 어두워지다 할 때 그 혼이에요. 뭐 황혼 할 때 그 혼. 그다음에 신자는 새벽 신자예요. 아침.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을 살피는 거죠. 그 맨 끝에 나오는 성자가 살필 성자잖아요. 예. 물론 두 번째 나오는 정자가 대부분은 정할 정자로 쓰이는데 한자는 한 글자의 뜻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정자를 찾아보면 제가 생각하기엔 이마 정자로도 쓰여요. 이마. 그래서 아침에 부모님께 인사드리면서 이마를 이렇게 짚으면서 부모님의 몸 상태가 어떤지도 살피고 또 저녁에도 또 살피고 이렇게 부모를 잘 섬기고 효성을 다함을 이루는 말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서로 간의 차이가 매우 심함을 이루는 말 5번이 답이 돼요. 5번이 뭐라고 있죠? 구름은 자잖아요. 그래서 운니지차. 니자가 무슨 니자예요? 진흙 니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름과 진흙의 차이 뭐 이런 뜻인데 이거보다 더 많이 알려진 게 뭔지 알죠? 하늘과 땅 차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 하면은 천양지차 이렇게 돼요. 천양지차. 같은 뜻인 거죠. 그다음에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시는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 정말 많이 나왔죠? 7번이 답이 되겠어요. 망운 지정. 예. 운자가 구름은 자잖아요. 그래서 구름을 바라보면서 아마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을 하겠죠. 예. 남에게 입은 피해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아니하다. 2번이 답이 돼요. 각골난망. 각골이라는 게 뼈에 새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난망, 잊어버리기가 어려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잊혀지지가 않아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힘써 뭔가 마음을 가다듬어 쉬지 아니하다. 4번이 답이 돼요. 자강불식 이렇게 되는데 자가 스스로 자자잖아요. 스스로 강해지려고 모두 하지 않아요? 식자가 숨을 쉬다 식자예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아까운 거죠. 자기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1번은요. 뭐라고 있죠? 1번을 보게 되면 여기요. 요 한자에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조그만 거. 이게 나 오자잖아요. 나. 여기 오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오매불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매불망. 그래서 첫 글자가 오자라고 하게 되면 두 번째 자는 잘 몰라도 세 번째, 네 번째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많이 들어봤구나. 오매불망이라는 거구나. 그러면 대충 뜻이 생각이 나요. 뭐예요? 자나깨나 잊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오자 그 다음에 매자가요 깨다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다 쉬운 자죠. 불임문자 이렇게 되죠. 불임문자 뭐예요? 이거하고 뜻이 같은 게 서로 마음이 통하다. 이신 전심. 뭐 염화미소, 염화시중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8번 상하 이렇게 되죠. 제일 쉬운 자를 보면 상하. 두 번째 거는 잘 몰라도 돼요. 상하 석 이렇게 되잖아요. 상하 무슨 석? 상하
상하탱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하탱석. 이거하고 같은 말이 되게 많죠. 임시방편, 뭐 하석상대, 뭐 동족방뇨, 뭐 이런 게 다 같은 뜻이 돼요. 그다음 9번을 보면 이 뭐라고 읽을까요? 세 번째 자는 몰라도 첫 번째 자는 많이 본 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어떤 때는 폭력할 때 그 폭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포라고도 읽어요. 포.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읽어야 되냐? 포라고 읽어요. 그래서 요거 도금은 좀 알아두세요. 얘는 폭이 아니라 포라고 읽는다. 포. 근데 포라고 읽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한자는 뜻이 되게 많아요. 한 글자 한 글자에. 근데 여기서는 어떤 뜻으로 쓰인 거냐면은 업신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랑이도 무시하는 거죠.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이 빙자도 업신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강하 또는 물하자잖아요. 예. 되게 거칠게 흐르는 물조차도 업신여기다 이런 뜻으로 호랑이도 업신여기고 물도 업신여긴다 이런 뜻인데 용기는 있지만 되게 무모한 것을 말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포자로 쓰인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맹자정문이라고 읽나요? 맹자가 뭔지 알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길을 가다 보니까 정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좀 그런데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쩌다가 맞는 일을 한 거죠. 예, 어리석은 사람이 어쩌다가 우연히 이치에 맞는 일을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속담이요.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되죠. 예, 맨 끝에 나오는 미음이 답이 되겠어요. 말이나 행동이 분명하지 않음을 뜻하는 거죠. 예. 그냥 줏대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해요. 근데 한자성어로 뭐하고 비슷하죠? 그냥 줏대 없이 자기 주견 없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여기에 따라서 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또 그렇게 따라서 살고 하는 거 한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저번에 했었던 부화내동 이거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바람새가 좋아야 돛을 단다. 그래서 예전에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운항할 때는 그 바람을 잘 읽어야 되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지. 그래야지 배를 잘 운항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리을이 답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 알맞아야 일을 벌일 수가 있음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물도 가다 구비를 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구비라는 게 뭐냐면 그냥 구부러진 곳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평탄하게 이렇게 흐르다가 굽어진 곳을 만나면 방향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냐면 1번이 되는 거예요. 전환기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 좀 알아주세요. 이 구비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와 보잖아요. 국립국어원 사전에 안 나와요, 얘가. 예,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에서는 저 구비를 표준어로 삼지 않나 봐요. 그럼 뭐는 나오냐면요, 이 단어는 나오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나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이렇게 할 때는요, 요 속담 할 때만 얘를 써요. 나머지는 다 얘를 써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속담할 때 요 속담에만 얘를 쓰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에 바늘뼈에 두부살. 사람의 뼈가 바늘처럼 가늘고 살도 두부처럼 단단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니은이 답이 돼요. 몹시 몸이 아주 연약한 사람. 그 다음에 5번에 바늘구멍으로 하늘 보기. 이것이 답이 되겠어요.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지 못하는 매우 좁은 소견이나 관찰을 비꾸는 말. 뭐 한자성어로 뭐죠? 우물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 좌정관천. 같은 말이에요.